해리스 부통령이 서민 경제 정책을 처음으로 내놨는데 친민주당 언론들도 포퓰리즘이라고 부를 정도로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참전 용사들을 얕잡아 보는 듯한 발언을 해 구설수를 일으켰습니다. 이틀 전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한 허리케인 어네스트가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버뮤다에 상륙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동부 해안에는 강풍과 높은 파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권총으로 무장한 강도의 한인 남성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대낮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에서 대량의 펜타닐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알약 30만 개와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약물, 기계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다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명률은 높지 않지만 고위험군에 필요한 약이 부족하면서 대통령실은 치료제를 추가 공급할 방침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주택 보조금 지원과 같은 서민 경제 정책을 처음으로 내놨는데 친민주당 언론들도 포퓰리즘이라고 부를 정도로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참전 용사들을 얕잡아 보는 듯한 발언을 내놔서 새로운 구설수를 일으켰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서민층을 겨냥한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집을 300만 채 새로 짓고 처음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최대 우리 돈 3,3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를 낳는 집에도 최대 800만 원을 주고 이후에 17살까지 매달 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1억 명 이상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식품 회사들이 가격을 올리는 걸 막는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Designed to help middle class and working Americans.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Child Tax Credit. 친민주당 성향인 워싱턴 포스트마저 육아 보조 공약에만 앞으로 10년간 1,600조 원이 필요하다면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새로운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자신이 대통령 때 훈장을 줬던 민간인 후원자를 추켜 세우는 과정에서 참전 용사들을 깎아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It's actually much better because everyone gets the Congressional Medal of Honor. That soldiers, they're either in very bad shape because they've been hit so many times by bullets or they're dead.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봉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최고 사령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이틀 전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한 허리케인 어네스토가 대서양 연안에서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2등급 허리케인으로 격상되면서 그 세력이 더욱 강화됐는데요. 내일 버뮤다에 상륙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동부 해안에는 강풍과 높은 파도가 예상됩니다. 하주은 기자입니다. 지난 수요일 허리케인 어네스토가 휩쓸고 간 푸에르토리코와 버진 아일랜드. 강풍에 폭우까지 쏟아지면서 수십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서양에서 계속 세력을 키우면서 이제는 2등급 허리케인으로 격상된 어네스토는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버뮤다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 지역에는 허리케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Ernesto is going to bring a prolonged period of dangerous winds, very heavy rainfall, the potential for flash flooding and storm surge and coastal flooding to the island. 진행 방향이 미국 본토 쪽은 아니지만 허리케인 어네스토는 동부 해안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로리다와 조지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에 강풍과 큰 파도가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There's a high risk of dangerous surf and rip current conditions along much of the southea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the North Carolina coast, South Carolina coast, Georgia coast, all the way down through much of the east coast of Florida. 최소 4피트에서 최대 8피트까지 파도가 예상되면서 주민과 관광객에게 위험한 파도와 급류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부 플로리다 지역에서는 어네스토의 영향으로 주말 동안 건조하고 시원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SBS 하주은입니다. 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한인이 권총으로 무장한 강도의 피해를 입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3인조 강도단은 주변에 사람이 많은 주차장에서 한인을 폭행하고 고가의 시계 등을 빼앗아 달아났는데요.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대낮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하버드와 윌셔 교차로의 공용 주차장입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들 사이로 주먹을 휘두르는 복면을 쓴 남성들이 보입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람은 이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한인 고객이었습니다. 오늘 LA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여기에 자주 파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9시 40분에 여기에 파킹을 하다가 주차권을 뽑는 과정에서 제가 권총 강도를 당한 겁니다. 피해자 김 씨는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한인타운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강도 용의자들은 바로 이곳에서 피해자가 주차권을 뽑는 틈을 타 갑자기 습격했습니다. 김 씨는 강도들에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고 이어진 폭행으로 온몸 곳곳에 멍이 들었습니다. 경위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다친 부분도 사진도 다 찍었고요.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차를 따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타난 게 아니라 제 차를 한 몇 블락 전부터 따라와. 김 씨는 결국 고가의 시계 등 일부 소지품을 강탈당했는데 용의자들은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해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강도단이 이미 수배 중인 용의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In a black Mercedes, suspect 1 is a male black, 6 feet tall, 30 years old. Suspect 2 is a male Hispanic, 30 years old. Weapon was a knife and a gun. 오늘 사건은 특히 바쁜 출근 시간에 벌어져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사설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었지만 권총으로 무장한 강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여기 가드가 예를 들어서 큰 소리가 나는 호루라기라든지 아니면 방범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도구가 있었으면. And he was very scared too because he was screaming and yelling for help. You pay for the parking, you would hope that it's a safe place. But this is, I guess, no different than. 어제는 오후 2시 30분쯤 올림픽가 4가 부근 한 한인은행 지점 앞에서 한인 추정 고객이 강도의 $13,000 상당의 현금과 체크를 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인타운 내 무장 강도가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의 치안 강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 한복판의 한 실험실에서 대량의 펜타닐이 발견됐습니다. 부에나팍 경찰은 주민 신고로 앨리스 스트리트 선상의 마약 실험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펜타닐로 의심되는 알약 30만 개를 발견했고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다른 약물과 기계 등을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오렌지 카운티 환경보호 유해물질팀이 출동해 모든 유해물질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지역 주민은 마약이 동네 한복판의 전문 실험실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불안감을 표출했습니다. 네, 여러 개의 한인 비즈니스들이 있어 한인들도 많이 오가는 글렌데일의 한 상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어제 아침 8시 45분쯤 퍼시픽과 알든 애비뉴 인근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파리바게트 매장 앞에 주차된 2대의 차량 사이에서 총상을 입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오토바이에 앉아있던 총격범이 피해 남성이 밖으로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그의 머리를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지역사회에서 잘 알려진 50대 음악계 종사자로 2명의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이나 범행 동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장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5월 LA 다운타운에서 절도범의 총격으로 숨진 배우 조니 왁터 살해 용의자들이 전격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조니 왁터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용의자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4명은 올해 18살 로버트 바셀로와 레오넬 구티에레즈, 세르지오 에스트라다와 22살 프랭크 올라노입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배우 조니 왁터는 지난 5월 25일 새벽 4시 25분쯤 LA 다운타운 바에서의 근무가 끝나고 여성 직장 동료를 그녀의 차까지 바래다 주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차량 쪽에 물이 지은 남성들을 발견하고 확인하러 다가가던 도중 용의자 가운데 1명이 총격을 가했고 가슴에 총상을 입은 왁터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올해 37살 조니 왁터는 인기 드라마 제너럴 하스피털에 200편 가까이 출연했습니다. 최근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모기지 재융자에 나서는 주택 소유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이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번 주 표준 30년 고정금리 모기지는 평균 6.49%로 지난주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주 모기지 융자 신청이 17%나 급증하면서 모기지 이자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이 재융자를 모색하면서 신청 건수가 늘었는데 모기지 은행협회는 재융자 건수가 무려 35%나 급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모기지 금리가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6% 이하로 떨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업체 질로우의 분석에서 최근 얼바인 지역 주택 중간가가 156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무려 20.8%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얼바인 집값 상승률은 오렌지 카운티 타 지역은 물론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바인시는 지난 3년간 무려 13,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기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인구 31만 5천 명을 넘어선 얼바인시가 인기를 끄는 이유로 낮은 범죄율과 넓은 녹지 공간, 그리고 높은 수준의 공립학교 등을 꼽았습니다.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코로나 환자가 다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명률은 높지 않지만 고위험군에 필요한 약이 부족해서 한국 의료 현장에서는 애를 먹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치료제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1,600여 명입니다. 한 달 새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약 처방은 4만 2천 건, 처방 안 받은 환자도 많을 거라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고열이 동반이 많이 되고요. 특히 기침보다는 초기 증상으로는 심한 인후통이나 몸살을 주 증상으로. 한여름 코로나19 확산은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새로운 변이주가 곳곳에서 조금씩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미주 지역 같은 경우 다만 치명률이 높지 않습니다. 영국 조사에서 올해 8월 2주째 호흡기 감염 질환의 사망자 중 독감과 기존 폐렴이 13.6%였습니다. 반면 코로나19는 2.2%에 불과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할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고위험군 환자들은 치료제를 안 먹으면 위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치료제가 부족합니다. 지난 12일 확진된 80대 환자는 병원 근처 약국에서 약을 못 구했습니다.
큰일 났다 싶었죠. 내 차 놔두고 택시 타가지고 그걸 찾아가가지고 한 1시간 반 걸렸어요. 이 약 딱 저기 2박스 있대요. 대표적 코로나19 치료제 가운데 라게브리오는 수량이 충분하지만 의사들이 많이 처방하는 팍스로비드가 특히 부족합니다. 경미하신 분들, 기침은 없고 인후통만 있는 증상에서는 약간 환자분한테 현재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증상 완화제 약을 처방을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26만 명분의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 국내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이달 말쯤 코로나19 치료제 공급에 숨통이 트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주동찬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부산의 한 중학교가 학생들에게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뒤늦게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700명인 부산의 한 중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광복절 전날 아침 계기 수업의 일환으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자며 12분짜리 영상을 전교생에게 틀었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일제가 열악한 보건 환경과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제도까지 정비했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총독부는 사법제도를 크게 손봅니다. 국제질서에 맞는 사법체계를 확립하고 감옥시설을 정비했습니다. 학생들 반응은 싸늘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일본 때문이다. 그냥 약간 그런 주제 영상을 봤죠. 화도 좀 많이 났죠. 일제 때문에 재산으로 그렇게 많아서 좀 슬펐죠. 이 학교가 틀어준 영상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기반으로 한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영상은 현재 시청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관련 논란이 SNS에까지 번져 항의가 빗발치자 학교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려는 목적이었다며 계기교육 담당 교사가 선정한 영상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틀 만에 가정으로 사과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교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광복절 전날에 이런 영상을 12분인가 하는 영상인데 제가 하지 않는 영상이 12분 동안 모르고 있었다가 그건 이상하잖아요. 논란이 계속되자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징계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최혜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갈팡질팡 행보라고 비판하며 최근 제기된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고 맞받았습니다. 한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음콜라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최혜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 대표를 향해 집권 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해달라며 다음 주 금요일 또는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박 원내대표 발언 직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숨을 곳도 숨을 시간도 없다며 자신의 안을 구체화하여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압박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최근 불거진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는 당 안팎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세 번째 특검법을 제출했으면서도 오늘은 여당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당 흔들기용이다, 내부 분열을 노린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당 안팎에 여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통과에 돌파구를 찾으려는 민주당과 공수처 수사 결과부터 지켜보자는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특검법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네, 하마스 측의 참석 없이 진행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예상됐던 대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후속 협상을 앞두고 이르면 내일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걸로 알려졌는데 휴전 협상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들과 이스라엘 대표단이 카타르 도하에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당사자인 하마스는 결국 참석하지 않은 채 협상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달 31일 하마스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의 암살 이후 주변국들의 중재로 재개된 휴전 협상이지만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 없이는 협상이 없을 거라며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에 확실한 약속이 있다면 테이블에 나올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어지는 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본격적인 중재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We believe coming out of Doha, this is a positive step forward. There's an awful lot of work that still needs to be done.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르면 내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날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할 목적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는 다음 주 이집트 카이로에서 다시 모여 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 휴전 논의 진전 여부가 중동 상황을 풀어낼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홍콩에서 19살 생일을 앞둔 암컷 자이언트 판다가 첫 출산에 성공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중국에서 건너온 암컷 판다 잉잉이 19살 생일을 하루 앞둔 어제 수컷과 암컷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치면 약 57세에 출산한 것과 같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판다의 수명은 야생에서는 20년, 사육 상태에서는 최대 30년 정도라고 합니다. 잉잉은 중국이 선물한 판다 1세대인 아난과 자자에 이어 2007년 수컷 러러와 함께 중국에서 홍콩으로 건너온 2세대 판다입니다. 한편 중국은 올해 홍콩 주권 중국 반환 27주년을 맞아 판다 한 쌍을 홍콩에 추가로 선물할 예정입니다. 팔머 캔디 컴퍼니의 사탕과 과자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됩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피코 유니언과 라파엘팍, 메가더팍 등에서 내일 오후 5시부터 일요일 새벽 1시까지 한인타운 알링톤 하이츠 일부 지역에서 음주와 약물운전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샌퍼르난도 밸리와 벤나이스 지역에 검문소가 설치됩니다. 광복 79주년을 기념해 내일 LA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오전 11시부터 오찬 행사가 열립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구성된 파이어니어 소사이어티는 USC 대학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오찬 행사를 진행해 독립운동가들의 기록물을 프레젠테이션할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한식 뷔페가 제공되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한인 아티스트 지원단체인 KAM이 오는 22일 동국대 LA 한의대 도서관에서 강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경희대 석철진 교수가 초청 강사로 나와 생성형 인공지능 AI와 인간 예술의 융합 아르티엔스라는 주제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최근 운행 차질이 잦은 뉴저지 트랜짓이 8월 말 일주일 동안 무료로 운행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올여름 많은 승객들이 운행 지연과 취소 등으로 불편을 겪었다며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뉴저지 트랜짓의 버스나 기차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팔머 캔디 컴퍼니의 사탕과 과자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팔머 캔디 컴퍼니의 캐러멜 스월 프레첼과 클래식 요거트 프레첼 등 24종의 사탕과 과자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들은 12개 주의 탈겟과 월마트, 달러 제너럴에서 유통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 주간 베스트입니다.
건강한 일상을 위해선 잠을 잘 자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호주의 한 청소년이 무려 11일 넘게 잠을 자지 않는 도전을 펼쳤다가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는 남성, 그 위로는 경과 시간을 표시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살의 호주 유튜버라는데요. 기존 세계 신기록을 깨기 위해 잠을 자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뒤 도전에 나섰다고 하네요. 무거운 눈꺼풀을 하고도 무려 264시간 24분 동안 생방송으로 계속 잠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도전 막바지에 이르러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목표 달성까지 딱 12시간 남았는데 안전사고 이유로 유튜브 측에서 생방송을 중지시킨 건데요. 시청자들의 신고로 경찰차와 구급차까지 출동했고요. 의료 전문가들 또한 극단적인 수면 부족은 뇌졸중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유튜버의 도전을 비난했다고 하네요. 영국 런던 남동부 찰턴 거리에 코뿔소가 나타났습니다. 버려진 자동차에 올라타는 듯한 이 코뿔소는 뱅크시의 작품인데요. 지난 8일 동안 매일 동물을 주제로 한 작품을 런던 거리 곳곳에 선보이고 있는 뱅크시는 이번에도 새 작품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쉽게 훼손당하고 말았는데요. 검은색 복면을 쓴 한 남성이 스프레이 페인트로 코뿔소 벽화에 낙서를 한 겁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지만 남성은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위성 안테나 접시에 늑대를 그린 작품도 공개 직후 괴한들에 의해 도난당해 논란이 됐는데 더 순환을 당하기 전에 작품 보존 방안을 제대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꼭 피난 현장이라도 보는 듯합니다. 사람들이 침대와 소파 여기저기 누워 있는데요. 바로 중국에 있는 대형 가구 매장입니다. 무더운 여름 마치 호캉스 하듯 에어컨 솔솔 나오는 가구 매장으로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진짜 손님들은 제대로 구경조차 못한다는데요.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매장 측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전시된 가구들은 자유롭게 써볼 수 있다는 운영 원칙 때문에 사실 뾰족한 해법이 없다고 하네요. 영상이 확산하자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편하고 돈도 안 들고 시원한데 쉽게 포기할 마음이 들지 않겠죠. 환자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권해도 모자랄 텐데 의사가 진료 도중 환자 앞에서 담배를 피워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의사가 한 손으로는 차트를 작성하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담배를 든 채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상하게 가운을 입지도 않고 평상복 차림으로 앉아 있는데요. 중국 후난성의 한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은 한 여성이 촬영한 것으로 이 의사는 진료 중 흡연도 모자라 사적인 통화를 하느라 환자를 방치하기도 했다네요. 영상이 확산하며 논란을 사자 병원 측은 병원 규정에 따라 해당 의사에게 벌금을 부과했으며 앞으로 환자 진료 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숙소를 정말 근사한 곳으로 잘 잡았네요. 방도 널찍하고 탁 트인 창밖 풍경까지 완벽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림 같은 창밖 풍경이 사실 진짜가 아니라 포스터였기 때문인데요. 한 관광객이 독일의 온천 도시인 베스터란트의 숙소를 예약했다가 겪은 일입니다. 예약 플랫폼에서 사진만 보고 숙소를 결정했는데 실제 와봤더니 이럴 줄 몰랐다며 황당해했는데요. 같은 숙소라도 전망이 좋으면 요금을 더 받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사기 아닌가 싶네요. 인적 드문 한적한 도로에서 웬 동물 2마리가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마치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기라도 하는 듯한데요. 설치류 동물인 마멋입니다. 마멋은 일반적으로 성격이 온순하고 친화적인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영역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동족 간의 신경전을 벌일 때나 암컷을 두고 힘겨루기를 할 때 종종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네요. 짧은 다리와 퉁퉁한 몸통으로 밀어붙이는 마멋. 나름 치열하게 싸우는 걸지도 모르지만 구경꾼 입장에선 귀여운 모습에 그저 미소가 지어지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U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U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